정글 같은 아침 시사의 숲에서 오늘도 웃고 울고 즐기며 사는 자연인 김경래 씨. 그의 하루 일과는 KBS 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 시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소리죠? 아침부터 열심히 준비한 자연인 김경래의 밥상 같이 드셔보실래요? 후회 없는 아침, 건강한 시사 김경래의 최강 시사. 네, 건강한 시사 김경래 최강 시사 듣고 계십니다. 오늘요, 일본에 계신 경제 전문가 한 분 연결해 보겠습니다. 일본 와세다 대학교 교수신데요, 이제 한국 분입니다. 박상준 교수인데 최근에 인터뷰를 한 것 중에 좀 여러 가지 좀 여쭤볼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당장 좀 눈에 뜨는 게 지금 상황이 한국에는 불리하다. 단기적으로는 불리하지만은 장기적으로는 또 유리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어떤 근거를 갖고 말씀을 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여러 가지 좀 여쭤볼게요. 일본 와세다 대학교 박상준 교수님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 교수님은 지금 한국에 잠깐 들어와 계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방학이라서요? 예, 그렇습니다. 예. 또 이번 기회에 또 한번 여쭤보는 거, 이렇게 연결이 돼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이게 한겨레 신문하고 인터뷰였던 것 같아요. 네, 한국이 지금 당장은 좀 불리한 여건이지만은 장기적으로는 지금 상황이 유리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이게 어떤 의미예요? 네, 지금은 당장 뭐 제재가 있으니까 예. 기업이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좀 어렵고요. 네. 네, 그런데 전반적으로 이제 그 소재 산업에 투자를 하면서 네. 또 한국 대기업이 불확실성 없애기 위해서 다변화하겠죠. 네.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일본이 한국이라는 큰 그 시장을 잃게 되니까 네. 네, 일본 언론에서도 일부 언론에서도 이 점을 상세하게 그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어허. 그래서 네, 유리하다라고 딱 그렇게 뭐 단정지어서 얘기하기보다는 네. 네, 앞으로 한국이 뭐 새롭게 좀 일본에 대한 의존도에서 탈피할 수 있는 네. 네, 그런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뭐 장기적으로는 아주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다. 뭐 그런 뜻이었습니다. 예. 그 여러 가지 지금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근데 또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지금 상황에서 힘없이 물러나서는 안 된다. 이겨야 네. 한다. 네네. 근데 이런 말씀하셨는데 근데 그 말씀의 의미를 여쭤보기 전에 지금 이제 일본에서 재직 중이시잖아요. 네네. 이런 게 언론에 좀 나가고 이러면은 일본에서 나중에 좀 불편하지 않으실까요? 라는 걱정도 드는데 어떠세요? 이런 부분은? 네. 저는 인터뷰할 때 뭐 그렇게 뭐 이런 것들이 일본에까지 알려진다든가 네. 그런 거 이렇게 깊이 생각하거나 해보진 않았고요. 예. 그 다음에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일본에도 다양한 목소리가 있습니다. 네. 지금 조치에 대해서 일본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저희가 그런 걸 얘기한다고 해서 특별히 무슨 해가 있다고 생각 안 하고요. 네. 또 와세다 대학이 원래부터 우리나라 그 출신 유학자들이 일제시대부터 일제 강점기 시대도 많았거든요. 네. 원래부터 학문의 자유를 중요시하는 대학이기 때문에 네. 별로 그런 걸 의식하진 않았습니다. 예. 아니 뭐 저희들 인터뷰 섭외하다 보면 그것 때문에 좀 걱정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좀 있어가지고 제가 좀 약간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힘없이 물러나서는 안 된다. 이겨야 한다. 이게 좀 당위론적인 얘기긴 한데 이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아니 우리가 이제 상대적으로 보면 경제적으로 일본보다는 조금 떨어지잖아요. 뒤처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상황이 여기까지 오지 않았으면 제일 좋았고요. 예. 이런 상황이 지금 된 것이 좀 안타깝고. 네. 그런데 저는 그 인터뷰 기사라는 것이 뭐 전부가 서로가 대화한 전부가 나올 수는 없으니까요. 네네. 인터뷰할 때 제가 웃으면서 제가 일본에 있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네. 더 아마 그럴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네. 여기에서 저희가 그동안 일본에서 굉장히 강경하게 나갔거든요. 네. 그 위안부 합의라든가 증영국 문제에 있어서 네. 일본 쪽에서 얘기를 하다가 해도 오히려 한국에서 얘기를 하지 않았고요. 예. 대화에 응하지 않고 강경하게. 그러다가 만약에 경제력을 가지고 일본이 한국을 쳤는데 네. 거기서 그냥 한국이 그 약한 모습 보이면서 뒤로 물러서면 네.
그러면은 일본에 저처럼 일본에서 일하고 있는 한국 사람들이 주변에 그 시선이 얼마나 그 따갑겠어요. 예. 굉장히 난감하겠죠. 뭐 네. 그런 개인적인 그런 네. 것도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예. 지금 여기에서 그래 우리가 경제적으로 약하다 하면서 그냥 물러선다면은 그동안에 한국이 강경하게 나갔던 그것이 옳고 그른 걸 떠나서 그런 것이 너무 이상하게 돼버리니까 네. 그래서 뭐 그런 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예. 또 강경하게 나가는 면이 있어야 협상 테이블에서 어느 정도 대화가 되니까요. 알겠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은 일본이 수출 품목 하나를 허가를 했습니다. 승인을 했죠. 승인을 했고 약간 좀 서로 간에 한일이 약간 숨고르기 국면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 지금 국면은 조금 대화의 채널이 좀 열리고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하고 일본이 서로 탐색하면서요. 예. 상대방 의도도 파악하고 하면서 저는 협상의 여지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본에서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나오는 보도들을 우리가 사실 이제 우리 언론들이 취사 선택해서 이제 보여주긴 하지만은 이런 보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베 정부의 최근 정책이 결국은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만 올려준 거 아니냐. 이거 전략적인 미스다. 일본 쪽에 이런 비판들이 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뭐 그런 목소리들이 있나요, 일본에? 네, 그런 것이 메인은 아니고요. 예. 메인은 뭐 예를 들어 TV 시청률이 좀 높은 TV 프로그램 같은 곳에서 일본에서는 그 연예인들이나 뭐 준 연예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시사 토론을 그냥 쇼 형식으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많거든요. 네. 그런 데서 많이 다루는데 그런 데서는 여전히 뭐 한국이 자업자득이라든가 계속해서 한국을 비판하는 한국을 좀 이렇게 우습게 보는 그런 얘기들이 많고요. 그런데 뭐 신문 뭐 도쿄신문이라든가 일본 경제신문 뭐 또 동양경제라든가 그런 신문들에서는 그런 일본이 보다 신중했어야 된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하. 근데 보면은 일본에 그러니까 이 수출을 막아놓은 뭐 세계 품목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요. 관련된 일본 기업들의 주가가 상당히 많이 떨어졌다 그래요. 그죠? 네. 그런 걸 따져 보면은 아베 정부도 지금 이게 부담스러운 부분은 우리 못지않게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저는 아베 정부 쪽에서 실수했다고 생각하고요. 어떤 점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 실수를 했기 때문에 저는 솔직하게 놀랐지만 이번 이 사태를 보고 설마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조치를 보고 놀랐지만 놀라면서도 좀 안도감이 들었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가 대한민국이 나쁘다 하고 계속 국제적으로 선전을 계속 했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선전을 했는데 이번에 자기 경제 무역을 정치 보복의 수단으로 사용함으로써 또 자기 일본이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여지를 오히려 만들어 버렸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일본 기업들도 한국 기업이 굉장히 큰 시장 아니겠습니까? 고객인데. 네, 그렇습니다. 이게 수출을 막는다고 그냥 가만히 있지는 않고 우회로를 통해서 예를 들어 뭐 제3국이나 이런 걸 통해서 수출을 하려고 하고 있고 사실 삼성에서도 뭐 벨기에를 통해서 우회적으로 공급을 받았다 이런 기사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라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는 지금 삼성이라는 아니면 하이닉스라는 대고객을 잃게 되거나 한국에서의 시장 점유율이 낮아지면 자기들이 손해니까 기업은 노력을 하겠죠. 그런데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삼성이나 한국 기업의 능력에도 달려 있고 저쪽에서 또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느냐에 달려 있지만은 2010년에 히토류 분쟁이 중일간에 있었을 때 실제로 중국에서는 그런 일이 발생을 했거든요. 우회적으로 일본에다 수출하는? 그러니까 중국 통계를 보면은 히토류가 몇 톤이 수출됐다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본에 막상 수입된 건 훨씬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심지어 밀 수출이라든가 우회 수출 그런 게 많았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그걸 잘 아니까 네. 네, 그 점에서 이번에 여러 가지로 이제 통제를 좀 더 강화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은 일본 기업 입장에서는 지금 불만의 목소리를 크게 높이지 못하는 것뿐이지 네. 실제로는 굉장히 그 작은 기업들이거든요. 사실 삼성에 비하면은. 아하. 그러니까 일본 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으니까 아베 수상 입장에서 무시를 하고 그 사람 네. 그쪽에서 입을 피해를 무시를 하고 이런 조치를 했는데 하지만 그쪽에서는 타격이 크니까 또 장래가 걱정되죠. 지금 당장보다도 네. 앞으로 그 기업 고객을 잃을 수 있는 그러니까 불만의 목소리가 점점 나오겠죠. 아까 지금 장래가 걱정된다는 말씀하고 연결되는 얘기인데, 네.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의 이제 일본 대일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잖아요. 예.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완화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한편에서는 우리랑 일본이랑 좀 기술 격차가 크기 때문에 이게 단기간에는 어렵다. 이런 좀 약간 회의적인 시선도 있고요. 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저는 뭐 기술적인 그 하나하나 품목에 대해서 기술적인 것은 잘 모르지만 네.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에 이런 국제 간의 뭐 분업 체계가 형성된 경우에 네. 그 경우에 당연히 단기적으로 쉽게 대처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네. 그게 쉬웠으면은 일본이 그렇게까지 그 시장 점유율이 높을 리가 없고요. 네. 네. 그리고 또 이 모든 거를 대처하거나 지금 우리가 그 삼성이라든가 우리가 일본에 의존하고 있는 네. 그 소재라든가 하는 것이 반도체가 지금 이번에 그 조치가 있었던 품목 외에도 네. 그 장치라든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서로 일본하고 한국은 서로 많이 의존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모든 거를 대체하거나 할 수는 없어요. 다만 이제 어느 정도 다변화하면서 지금 같은 서플라이 체인에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그 위협이 있었을 때, 네. 그 다른 출구가 보일 수 있도록 어느 정도 다변화하는 것이지, 네. 모든 품목에 대해서 뭐 한국에서 생산한다든가 그런 것은 불가능하지만은, 네. 그 고객이 되는 대기업이 계속 저쪽하고 그 입장을 서로 교환하면서 투자를 도와주면서 네. 그렇게 하면은, 네, 그 일본 외에 한국이라든가 혹은 제3국에서의 그 소재를 공급받을 수 있는 네. 그런 다변화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아하. 그러면은 지금 이제 일본도 그렇게 뭐 여유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러면 네. 결국은 어떤 계기를 통해서 대화 채널이 열리고 협상이 되는 거는 당연할 것 같은데 네. 그게 한 언제쯤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하신다면요. 좀 답답한 부분이 있어서 여쭤보는 건데요. 예. 네네. 제가 좀 뭐 전반적으로 뭐 세상을 낙관적으로 보는 면이 있긴 한데, 네네. 네. 근데 저는 그 10월 예. 그 10월에 일본에서 소비세가 8%에서 10%로 올라갑니다. 네. 그런데 일본은 소비세가 올라갈 때마다 경기가 일시적으로 후퇴한 경험이 있습니다. 아하. 네. 그리고 지금 또 미국하고 중국 마찰로 인해서 네. 그 일본 기업의 영업 이익이 많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전반적으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미중 마찰 때문에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10월에 소비세 인상이 있으니까 네. 여러 가지로 걱정이 많은데 거기에 더해서 이번에 한국하고 일본 사이에 마찰이 있으니까 네. 그 경제가 어떻게 진행되느냐 하는 것에 많이 달렸다고 생각하는데 10월 들어가면은 일본 경제에 안 좋은 그 조짐들이 많이 보일 수 있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언론도 마찬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것 일본의 피해 기업, 네. 일본의 피해 기업도 좀 더 목소리를 높일 것이고 일본의 경제계라든가 언론에서도 그 불만 목소리가 나올 테니까 예. 네, 그때가 되면은 그 아베 수상도 그 팀에서도 그런 거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10월 소비세 일본에서 인상되는 그때가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약간 그래도 긍정적인 말씀을 해주셔서 속이 좀 뭐랄까요 좀 안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본 와세다 대학교의 박상준 교수님이었습니다.